안녕하세요. 중국이 로봇 왕국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최강 로봇 스타트업 림스가 등장했고 AI 칩을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맞설 독자 AI 칩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등 정말 예전에 우리가 알던 중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섭게 기술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근데 갑자기 중국이 이렇게 강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중국은 세계 공자로 불리긴 했지만 이렇게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진 않았었거든요. 단순히 인구가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중국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서? 오늘은 지금 세계가 중국이 천재를 찍어내고 있다고 평가받는 중국의 비밀 공장과 교육 시스템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울 거는 배워야 할 테니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중국의 기술 굴기는 선전이라는 도시에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선전은 1980년 덩샤오핑의 한마디로 시작됐습니다. 투쿠를 만들어서 실험하자며 산업투쿠로 선전을 지정했고 모래바람만 불던 선전은 40년 만에 GDP 339배, 기업 70만 개, 인구 300배로 성장했죠. 바로 이 도시가 오늘 중국 로봇 제국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전에는 로봇 기업만 7만 개에 달하는데요. 연간 40조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선전 도시를 가면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들이 이미 현실화가 되어 있는데요. 순찰하는 로봇개라든지 집 나르는 로봇이 일상이 되었죠. 중국 선전은 이미 로봇 대중화가 현실화가 된 상황입니다. 바로 이 핵심에 있는 곳이 한 대학교인데요. 중국의 엑스봇 파크로 불리고 있습니다. 엑스봇 파크는 그냥 단순 대학이 아닌데요. 창업을 가르치는 창업 전문 투자학교로 불리고 있죠. 엑스포 파크는 다른 대학과 달리 실전을 깃들로 만들어진 대학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의 신입생만 선발해 시장 조사부터 로봇 시제품 제작까지 실전으로 교육을 하죠. 단순히 일반적인 학교처럼 경영이나 경제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창업을 하면서 배우는 살아있는 실제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엑스포 파크의 이면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들이 무척 많은데요. 그중 가장 특이한 점은 소위 공부 잘하는 학생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로부터도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을 하지만 최소한의 1%를 선별하는데 그 선별 기준의 핵심은 바로 도전 정신이라고 해요.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학생을 뽑는 거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창업 시 1년 안에 70%가 망하고 3년이 지나면 90%가 망한다고 할 정도로 창업 성공률은 극악적으로 낮은데요. 중국의 엑스포파크 창업 폐업률이 20-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소위 말해서 70%에 가까운 압도적인 생존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MIT나 스탠퍼드보다 창업 성공률이 높은 상태인 거죠. 엑소파크는 신입생으로 선발되면 실전을 중심으로 빠르게 시스템화하는데요. 먼저 팀을 짜고 시장 조사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바로 준비에 들어갑니다. 부트캠프가 끝나면 바로 심사를 통해 밀도 있는 창업이 가능하도록 끊임없는 검증과 실패를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죠. 실패해도 기회는 계속 주어지고 실패할수록 점점 더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며 밀도를 높여가는 거죠. 바로 이런 창업의 무한 도전의 시스템이 지금 중국의 성공적인 창업 밀도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아이디어로 펀딩을 만들어 투자 유치를 받고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그 시제품을 만드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먼저 시제품을 만들고 시장에 증명을 받은 다음 투자를 받는 구조를 만들었죠. 그냥 단순하게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 그 아이디어가 돈을 끌어오는 시스템인지를 먼저 검증하도록 하는 거죠. 이렇다 보니 실패 확률이 실리콘밸리보다도 낮고 성공 밀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런 아이디어 시제품을 실리콘밸리보다 빠르게 현실화 가능한 건 중국 선전에 있는 특유의 공유 공장 시스템 때문인데요. 설계만 하면 해당 제품에 필요한 부품을 반나절 만에 즉시 생산이 가능하다고 해요. 과거 한국에서 탱크도 만든다는 세운상가처럼 그 이상의 촘촘하고 다양한 공유 공장들이 각종 부품이나 설비 등이 마련되어 있고 만약 원하는 부품이 없더라도 3D 프린터로 즉시 반나절 만에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무척 빠른 시제품 테스트가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바로 이런 빠른 제품화가 엑소파크의 힘인 거죠.
공유 공장 외에도 로봇 테스트트랙, 공유 연구소까지 마련되어 있어 창업팀은 돈이 없더라도 즉시 시제품을 완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점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현재 미국은 첨단 산업 기술에 있어서 철저하게 기술을 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엑소파크를 비롯한 중국은 로봇 코드에 대해 소스코드 전체를 전 세계에 공유하고 있죠. 중국 내 다른 기업, 다른 대학을 넘어 전 세계가 다 공유하고 개선하도록 생태계를 확장해 놓은 상태죠. 이렇다 보니 부족한 소스코드를 가지고도 끊임없이 재생산과 재가공이 이뤄지고 결국 네트워크의 효과를 통해 중국의 기술은 짧은 시간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마치 중국이 정말 큰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같지만 사실 찜찜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왜냐면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은 정말 대놓고 짝퉁과 모조품을 찍어내는 나라니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욕을 정말 많이 먹는 나라인데요. 미국의 애플을 비롯해서 다이슨, 포르쉐 등 선도 기술이나 기업들의 브랜드를 베끼는 것은 물론 한국의 K문화 또는 식자재 등 정말 이렇게 따라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베껴버리죠. 중국의 엑소파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방을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처음에는 베끼지만 그 다음 자기만의 규격을 만들어 표준화를 하고 마지막엔 세상에 없는 거를 재창조해낸다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하웨이나 DJI, CATL 등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 선도 기업들은 다 이렇게 탄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 중국을 벗어났던 인재들까지 속속 중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테슬라나 오픈 AI,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서 일하던 중국 엔지니어들이 속속 중국으로 귀국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연봉을 포기하고 돌아온 이유는 바로 선전에 더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재가 이탈하고 있는 한국과는 대조적인 현상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40년에는 6억대에 이를 전망이라고 해요. 골드만삭스나 시티뱅크 모두 다음 패컴 산업으로 로봇 산업을 꼽는 이유죠. 지금 빅데이터 센터나 AI 칩은 결국 이 로봇 시장을 위한 기초 기술로 불리고 있고 향후 로봇 시장의 주도권을 쥔 나라가 21세기 패권을 장악할 거라는 게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각 나라들이 치열한 로봇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은 좋아하기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무차별적인 모방, 기술 갈취, 국제 갈등 등 참 문제가 많죠. 그래도 전 배울 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움직였습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했고 인재를 키웠고 시스템을 만들어냈죠. MIT 교수가 엑스포파크에 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이렇게까지 다 공개해도 괜찮냐고 말이죠. 그러자 중국의 엑소파크 관계자는 이렇게 웃으며 답했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걸 따라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겁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정말 죽을 각오를 했거든요. 라고 말이죠. 싫더라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빠르고 매우 무섭죠. 반면 한국은 공장에서 로봇을 잘 사용하는 국가로 불리지만 로봇을 만드는 법을 배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창업도, 인재도, 시스템도 현저히 부족한 상태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21세기 패권의 관람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명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